여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10일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경선 앙금으로 인해서 이낙연 전 대표, 전 후보죠. 와의 회동이 지금 미뤄져 오다가 24일 오후 3시에 종로의 찻집에서 양자 회동을 갖는다고 합니다. 회동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낙연 후보 전 후보의 어떤 분노를 달래가지고 원팀을 자기들이 모토를 내거든 원팀을 이루는 게 이게 절체절명의 과제거든. 그런데 이제 이낙연 전 총리로서는 속에 맺힌 게 많을 것 아닙니까?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가슴에 맺힌 게 있다고. 그 맺힌 게 너무 많고 인간적으로 이룰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그걸 사귀지 못해서 지금까지 그런데 겨우 이제는 내가 13일인가 뭐 경선 결과 14일 됐죠. 아니 그 경선 수용하겠다고 이제 한 게 결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됐는데 만나가지고 선뜻 이제 과연 선대위원장을 맡아줄 것인가. 사실 이제 이재명 측에서 볼 때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기꺼이 그렇게 함으로써 대장동 부담에서도 상당히 벗어날 수 있고 뭐냐면 우리가 전부 이낙연 전 대표가 대표적으로 그 경선 과정에서 이 대장동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를 했거든. 그 이낙연 전 이 총리조차도 지금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나의 이재명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 국민적 분위기가 돌아갈 수 있고 특히 여당의 지지자들에 대한 그 설득력이 더 높아진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 이낙연 전 총리와 다시 손을 잡고 그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앞으로 이 선거의 이것을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백지장도 지금 맡으려야 할 그런 상황 아니냐. 적극적으로 우리 이낙연 전 총리님의 이 협력을 얻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낙연만 뭐 원팀이 되면 뭡니까? 지지자가 가야 원팀이 되는 것이지. 표는 지지자지. 이낙연은 자기 한 표 아닙니까? 부인하고 2표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지지자가 다 가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서도 이낙연 전 총리까지 양해하고 좋다. 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러면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도 내가 지지했던 이 전 총리를 따라서 가자. 이런 측이 있을 거고 또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너무 맺혔던 사람들. 도저히 이것은 내가 정말 참고 넘어갈 수 없었다. 이런 사람들은 돌아서는 사람도 있겠죠. 얼마나 될까요, 그게? 그런데 저는 여론조사하고 내부적 조사하니까 30% 돌아선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만약에 거기서 10%라도 돌아서면 뭐 됩니까? 그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 이재명 측으로 볼 때는 그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재명 후보로서 볼 때는 이상적인 이 모습은 전부 다가 전폭적인 지지를 해줘야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론이 있어가지고 한 무리가 툭 떨어져 나간다든지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나가버리는데 이런 치명상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장동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서른 의원 같은 경우도 35% 이상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건 뭐 이쪽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후보가 되면은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 측을 지지했던 상당수가 돌아설 수도 있는 것이고, 홍준표 후보가 되면 윤석열 후보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상당수가 뭐 상대편을 안 찍더라도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 조사해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되면은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78%인가 76% 되고, 홍준표 후보가 되면 58%를 지지하겠다. 그러니까 보수 세력을 대상으로 해서 갤럽에서 조사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40%가 여기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건 이제 비슷한 거 아닌가. 양쪽 입장이 다 여든 야든. 그래서 당사자들만 원팀이 된다고 지지자들까지 원팀 되는 거 아니니까 그건 또 상황을 봐야겠죠. 문제는 왜 이낙연이는 이렇게 또 이재명 지지를 선언할까요?
그냥 뭐 맨입으로 해줄까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정성호고 박광원이 오고 협상을 하도록. 지금 만난다는 것은 이미 협상이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정치 오래 우리가 봐보면은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만나가지고 싸우려고 만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만나는 거고 그 이전에 이미 양측의 대리인들이 가가지고 협상이 끝났다. 그래서 이제 서로 묻고 악수하고 뭐 이런 좋은 모습 국민들한테 보여주자고 만나는 거죠. 예. 근데 그래서 뭐 실무진의 모든 작업이 끝나면 위에 사람들은 이제 가서 세리머니로 이제 만나고 악수하고 이래서 화해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과연 어느 선에서까지 실무적으로 이제 그 협상이 돼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있었을까 이 정도 굉장히 이제 관심거리인데요. 근데 너무 이제 보면 그 이낙연 전 총리가 너무 또 쉽게 오케이 만약 이런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값이 또 떨어지는 건데 이재명 후보로서 볼 때는 이낙연 전 총리가 친문의 적통을 주장해 왔으니까 친문이라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친문이나 이쪽에서 반 이재명을 공공연히 선언하는 그 극연을 한 사람들 많거든. 이런 사람들까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 전 총리의 그 적극적인 지지 표명에서 얻고자 할 텐데. 그러니까 어떤 카드를 내놔야 그런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 그 얘기죠. 이 전 총리뿐 아니라 이 전 총리의 그 핵심 인사들이 차후에 어떤 위치를 가질 수 있나. 그 정권이 만약 넘어와서 왜냐하면 벌써 그것도 하나의 예가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우리 캠프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는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럼 차기 정권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는 다 주겠다.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정치적 거래니까. 그러면 두 실무자들이 만나서 합의서 같은 것을 합의 각서랄까 이런 걸 썼을까요? 그건 모르겠는데 이재명 만약에 지사를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합의서 안 쓰고 손잡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이재명 어떻게 믿어? 그 말만 한마디 하면 그 양반 돌아서 말 싹 언제 또 내가 했냐는 듯이 그렇게 외면할 텐데 그 사람 뭘 믿고 그냥 말 한마디로 넘어가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DJP 경우나 또 YS가 노태우 또 JP 그때 민주당 만들 때도 다 뒤에 보면 각서가 있습니다. 그 도장 다 찍고 이번에는 이재명 측에서는 정성호 의원이 여기가 지금 자장 아닙니까 그쪽에 또 이낙연 측에서는 박광원 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장이죠 박광원 사무총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당에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아마 합의각서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합의각서 내용을 누가 공개할 사람도 없겠지만 뭐가 있었을까요? 나는 그게 궁금해. 자기들이 항상 익숙하고 그동안 배운 게 공동정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낙연 전 총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내가 괘씸하고 말이야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고 이런 게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그렇게 분노하면서 그때다가 합의를 할 때는 예사거 가지고 합의가 되겠습니까? 내가 내 분노를 사그러뜨리려면 물론 총리까지 지낸 사람 보고 뭐 주겠다 이건 아닐 수 있지만 뭐 줄 것도 없죠. 그 사람한테 뭐 총리 이상 있는 게 대통령뿐이 없는데 무슨 국회의장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대통령 하라 이런 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이른바 이낙연 이낙연계에서도 어떤 그 대우를 해줄 것인가. 그 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가 물러나 있더라도 정치적인 영향력, 과거에 김종필 JP가 가졌던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생각했어야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덥석 손잡아주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같이 정치를 해나가자. 같이 국가를 경영해 나가자. 이런 차원의 어떤 합의가 있었지 않을까. 있었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총리직 주고 장관도 일정 부분 배분하겠다. 그런 약속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전에 문재인도
들리는 얘기는 이낙연이 그 전남지사 때 당신한테 총리 주고 우리 손잡자. 결국은 그래서 총리를 제일 오래 한 거예요. 예. 호남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낙연이가 JP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자기 계보를 총선에서 또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확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세밀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지 않겠느냐. 그리고 과감한 양보를 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을 걸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흔쾌히 나설 리는 없지요. 당장 그 직후에 또 저기 지방선거도 하거든. 이제 뭐 이낙연, 이재명, 이낙연 회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 아니겠습니까?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좀 난처한 측면이 있겠죠. 왜냐하면 대선 후보를 여당의 후보이긴 하지만 또 만난다 이러다면 또 구설수에 오른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과연 자기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재명을 지금 사실은 지원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러나 이낙연 전 총리까지 이제 가서 같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뭐 같은 당원으로서 대통령도 격려차 만날 수는 있겠죠. 만나는데 뭐 이 시간을 그렇게 오래 끌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청와대에서 이미 이재명한테 축하 인사를 건넸고 또 관행에 따라서 대선 후보와 대통령이 만나는 그런 일이 이제 지금까지 있었지 않느냐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무슨 야당에서 대선 개입이니 어쩌니 하는 그런 비난이 두려워서 뭐 못 만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는 것 보면 완전 철판인데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낙연이 이재명하고 회동했다는 것은 문재인까지 언제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막구해서 이미 청와대까지 개입이 돼서 다 조율이 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날 지금 G20이죠. 20. 거기 참석으로 나가기 때문에 28일 날 나가려면은 뭐 25일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 이제 사퇴를 하고 바로 이제 대선 수순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면은 27일 날 매듭 짓고 나가고 지금 나가면은 한 10여일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7일쯤 만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해외 떠나기 전에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지사직 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서로 만나보는. 아니, 빨리 그런 것을 매듭을 깔끔하게 지어주고 그래서 지금 수사도 신속 철저해서 철저는 빼버리고 신속으로 해서 지금 빨리 덮자. 매듭을 지어라.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까지 이제 만약에 그 손을 들어주면 대통령이 뒤에서 아마 대통령도 서로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하고. 예. 그러겠죠. 당연히 뭐 이낙연이가 무슨 큰 뒷심이 있습니까? 청와대에서 야 빨리 합의해. 지금 이 문제는 빨리 매듭이 지어지는 거고 일각에서 무슨 후보 교체론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것은 그 호사가들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교체를 합니까? 중간에. 옛날 노무현 후보 교체하다고 그 얼마나 그때하고 또 상황이 전혀 다르고요. 그때는 그렇습니다. 정몽준이라는 유력한 후보도 있었죠. 지금 아무도 없고 이재명보다 더 유력한 후보가 없는데 그걸 교체한다고 일부 유튜버다 무슨 언론에서까지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문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출국해서 바로 가자마자 29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 방북을 요청한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나서 방북 문제를 논의하는 것 전에도 가서 나갔을 때 한번 만났고 이랬을 때는 상당한 물밑 접촉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거기에 교황청의 국무장관도 같이 배석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미칠 어떤 영향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중에서 그 뭐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지만 그러나 가장 지금
속으로 뼈아픈 게 이 남북 관계가 잘 되려고 하다가 깨트려진 거거든요. 이 점에서 마지막에도 내가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다대한 그런 공적을 올렸다 이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뭐 트럼프한테 기대했던 것이 저 미국한테 기대했던 것이 지금 얼굴해졌으니까. 그러나 이 교황의 만약에 김정은을 만났는데 북한을 방문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역사적 사건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문재인 이미지도 같이 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공을 들일 겁니다.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또 보면 상당히 이분이 또 진보적인 그런 성향이에요. 예? 전에도 북한에 나는 가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적이 있었죠 아마.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어떤 그런 교황청하고서는 교감이 있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그걸 다시 요청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하나는 내가 중요한 그 고리 하나는 풀고 퇴임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지금 가득 차 있겠죠. 예. 문재인이 그런 것에 무슨 관심이 있을까요? 대선뿐이 나는 관심 없다고 봅니다. 프란치스코가 만약에 방북을 하고 저는 오래전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북을 하고 내년 베이징에서 2월 달에 김정은이라도 거기 와서 또 만나고 이렇게 되면 선거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 작업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최근에 CIA 국장, 미국의 안보국장 아주 정보수장들이 총 지금 동원돼 갖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서훈이도 미국 안보실장도 가고 박지원이도 갔다 오고 지금 성김은 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종전선언 이 부분도 어쨌든 지금 거의 문안까지 다 마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대선을 위해서 엄청난 지금 평화쇼가 시나리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난번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고 총선 그거 하나로 그냥 싹 이겨버리고 지방선거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야권에서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증거는 없고 누가 뭐 이야기해 준 사람도 없지만 과거 전례를 빌어볼 때 지금 박지원이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그 제보사주 뭐 어찌고 고발사주 하다가 조성원이 나오면서 완전히 깨갱하고 지금은 뭐 물밑에서 그 모든 작업들이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이야 자기 남북관계 이렇게 뭐 교황까지 방북시키는 큰 업적을 남겼다는 것도 있고 그걸 하나로 대선을 끝내는 거예요. 거의 저는 끝낸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꾸 얘기를 하고 국민들한테도 이게 평화쇼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데 안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에 박지원 원장을 발탁해가지고 그 기용했을 때부터 가장 그 문재인 대통령이 희망하고 또 믿었던 것은 박지원 원장의 대북 이 협상력 또 대북 그 북한과의 그 뭐 저 네트워킹 이런 걸 굉장히 믿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역할을 박지원 저 원장도 충실히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겠죠. 있는 건데 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이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다 좀 뚜렷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또 그런 방향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시켜 나가야 될 텐데 요즘 집안 싸움만 너무 치열해져 가지고요. 뭐 경선 과정이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것은 있는데 좀 진짜 큰 틀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나오지를 않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그 유럽 행위에 대해서도 야당에서는 무슨 논평도 논평도 없지 않습니까? 예.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